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민주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은 스파의 경우는 19% 정도 하락했고 테슬라는 70%, 그리고 애플은 28% 하락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2022년은 투자하기에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2022년의 베어 마켓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시기를 2021년으로 되돌려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S&P 500은 28% 올랐고 테슬라는 44%, 그리고 애플은 37% 올랐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인 2020년에는 S&P 500은 15%, 테슬라는 720%, 애플은 76% 올랐죠. 그리고 2019년에는 S&P 500은 28%, 테슬라는 34%, 애플은 85%나 올랐습니다. 2018년쯤이 돼서야 S&P 500과 애플은 각각 7% 그리고 8% 하락했고 테슬라는 3.8% 오른 게 전부였죠. 2018년부터 꽤나 많은 하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인 2022년까지 포함해서 바라본다면은 여전히 S&P 500은 42%, 애플은 201%, 그리고 테슬라는 476% 올랐다고 할 정도로 사실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불마켓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서 이처럼 너무나도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2022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2022년에 고작 20%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2023년 또한 그렇게 쉬운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와 과거 닷컴 버블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우존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파란색 차트이고 여기 하얀색은 닷컴 버블 때 당시의 다우존스로 정말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한 뒤부터는 정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존스가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고평가라서 그렇지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면 다우존스 또한 이렇게 저점을 테스트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투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파른 하락세에 대응을 잘만 해준다면 정말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많이 갖고 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갈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며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매크로적인 양상을 제가 분석한 다양한 로우 데이터들이 보여준다면 텔레그램에 미리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는 뷰를 고려하여 많은 분들의 니즈에 부합한 내용을 다루고는 하지만 텔레그램 내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 차례 리마인드를 드리기도 하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좋은 종목들 또는 다들 노리시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저평가 지점에 진입했을 때 리마인드를 드림과 동시에 제 매매 내역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S&P 500은 3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89% 성장하였습니다. S&P 500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테슬라는 1603%, 그리고 애플은 349% 올랐는데요. S&P 500이 89% 성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은 아웃퍼폼 해주고 어떤 기업은 언더퍼폼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센티멘트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고점 대비해서 약 70%가 빠지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라고 하지만 3년의 기간 동안에 1600%가 올랐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00%만큼 주가가 오르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높게는 340배까지 올랐고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145배의 평가를 받았으며 프리캐시플로우 대비해서 336배의 평가를 받은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해서 340배의 평가를 받았을 때 테슬라가 앞으로 꾸준히 오를 것이니 무조건 장투하라고 했던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과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전략이었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70% 빠진 지금 테슬라가 순이익 대비해서 약 30배를 받고 있어 어찌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현실적인 밸류에이션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 밸류에이션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개개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약 정말 보수적인 투자 스타일이라면 PE 멀티플 30은 여전히 냉정하게 따진다면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015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가 보여줄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25%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28%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기준을 갖고 본다면은 테슬라는 16% 정도는 여전히 고평가로 P 멀티플이 25 수준인 102달러 정도가 적정하며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나간다면은 테슬라는 안전하게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덜 보수적일 때는 어떨까요? 고점 대비해서 70% 하락했고 P 멀티플이 30% 정도 된 테슬라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과 같이 이러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테슬라는 대략적으로 2014년까지는 4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고 그 현금을 테슬라는 대상으로 얼마치 할당할 계획이며 할당된 자금 중에서 몇 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테슬라를 매집해 나갈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입니다. 그럼 이제 DCF 밸류에이션으로 테슬라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테슬라의 적정가는 111달러가 도출됩니다. 즉 지금 테슬라가 123달러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니 아주 약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부채 대비해서 현금이 정말 많은 기업입니다. 부채는 약 5.8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만 현금은 21빌리언 달러에 달하죠. 부채를 전부 다 감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넷 캐시는 이렇게 15빌리언 달러이니 사실 테슬라는 현금에 있어서 정말 여유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은 지금 PE 멀티플 21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21%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작 5.48%의 순이익 성장률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일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애플은 지금 과하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애플은 2022년에 20% 정도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49% 오른 종목이기도 하죠. 과거에 코로나와 함께 주가가 매우 많이 오른 만큼 애플은 성장률 대비해서 여전히 21배라는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애플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애플의 주가가 114달러까지 하락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에 걸쳐서 애플의 매출 성장률을 7.8%로 잡고 애플의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율을 25.4%로 6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잡았을 때 애플의 적정가는 114달러이기 때문에 114달러는 적정가를 시작으로 해서 하락할 때마다 몇 번의 분할 매수를 걸쳐서 평단가를 잡아나간다면 미래에는 좋은 리턴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애플의 경우는 120조라는 부채 대비해서 169조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채를 전부 다 갚았다고 했을 때 여전히 50조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쉬운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